저는 이지랩 대표이자 한국복식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진과 혹시 제 실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다르죠. 디지털 기술이 왜곡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이 가진 이 왜곡에 대해서는 강연 내내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빙 교수이자 산학협력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지랩 대표이자 한국복식 연구자로 20년 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한 그 연구 분야는 근현대 한복의 계승과 정체성을 주제로 주로 한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대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는 북한 전통 복식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2000년 최근에 한복 조형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소박한 품격 한복, 또 한눈에 보이는 침선, 한복 인문학을 입다, 디지털 한복 도감 같은 연구를 했었고, 2023년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AI를 접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한복을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창업을 하는지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 내용을 이지랩이라는 이제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한복 AI를 입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한복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복을 입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복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한복이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AI 학습용 전통 한복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로 앞으로 한복의 미래는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복의 개념과 범주를 말씀드릴게요. 한복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여기 계신 분한테 한복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복은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입어온 전통 의상이라고 이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맞아 우리 옷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022년도에 문화유산 지정을 하면서 조금 한복이 옷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 전반이라고 하면서 한복 생활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이제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입고 이제 하는 이제 문화 생활 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한복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맨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저 왼쪽에 여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는다고 해서 이들이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공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입양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고국에 오시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한복을 입으면서 이제 한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돌잔 출생부터 돌, 결혼, 상장례라고 하는 그 한국인의 일생의 순간에 저희는 한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뭐 입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희 다 모두도 베네저고를 입고 태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도 결국 한국인은 베네저고를 입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살다가 이제 돌쯤 한 1년쯤 지나면 돌잔치에 또 돌옷을 입고요. 결혼식을 할 때쯤 되면은 또 신랑 신부의 옷을 입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복을 입죠. 요즘엔 검정색으로 입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는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수의로 한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는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한복을 입은 순간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정들마다 우리는 한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그래도 나 한복 좀 입어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언제 입으세요? 설날에? 뭐 이럴 때 입죠. 이제 조만간 추석이 오는데 추석 때 요새는 많이 안 입지만 그래도 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한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의례 같은 사회적 관습에서 우리가 가족이나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서의 상징으로 한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한복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뭐 K-팝 스타들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콘텐츠들에서 한복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고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한복을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들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복이 개념이 시대를 우리가 아까 한복이 역사 이래로 한국인이 쭉 입어온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복의 개념이 변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나 그림으로 이제 한복이라는 것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벽화에 보면은 지금에 있는 저고리 모양이랑 길이는 좀 길지만 그래도 깃도 있고 저고리와 바지에 이렇게 이부제라고 해서 아래 위가 떨어진 옷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길이가 기니까 고름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 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수산이 고분 벽화에 색동 치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거 중국에도 있어요. 사실 비슷하게. 또 일본의 다카마스총이라고 하는 그 무더위 벽화에도 굉장히 비슷한 색동 치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우리 건 줄 알았는데 다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동아시아 문화권으로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사실은 상호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색동의 간격도 다르고요. 색동을 어떻게 썼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좀 더 윗시대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유성이 이제 이웃의 여러 나라들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하고 또 고려시대에 오면은 여기 이렇게 저고리 바지 이런 형태도 있지만 밑에 보시는 이 옷은 천릭이라고 해서 몽골에서 말 탈 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제 이런 옷도 이제 들어와서 점점 적응을 해서 아마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은 무인들이 많이 입는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한복의 형태들을 이제 잡아 나가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한복이라고 하는 전형성이 마련되는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많이 보던 것처럼 짧은 저고리에 고름을 달고 풍성한 치마를 입은 이런 모습들이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들이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개항기를 넘어가면서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신분에 따른 복식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이런 모습들로 정리가 되고 이제 또 개항기가 오면은 양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 옷이에요, 그냥. 이제 외부가 없기 때문에 다 우리 옷이다가 이제 양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대상이 생기면서 양복과 다른 우리 옷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이제 한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근대적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옷들이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일상의 삶에서 상당히 불편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60년대 이후로는 이제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으시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이제 뭐 의례복으로 특별한 날에 입는 그런 옷으로 한복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80년대, 90년대 많이 보는 이런 전형적인 전통 한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쯤 되면은 이런 의례복 말고 일상에 우리 입었던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생활한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생활한복이랑 이제 전통한복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은 패션과 결합해서 좀 새로운 옷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의 한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의 범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한복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한복이라는 범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한복도 있고 서양복이랑 막 섞여가지고 변화된 옷들도 보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극에 맞춰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고 또 고궁에 가면은 그 고궁에 사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한복이 맞느냐, 한복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반영하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복이 어디까지를 한복으로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셔서 나 한복 입고 가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옷 혹시 보이세요? 이 옷이 이렇게 입고 가면 한복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한복 입고 왔는데 왜 나 무료 입장 안 시켜주냐고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전통 한복에는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전통사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이 등장을 하고요. 또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른 아이템을 입고 또 소재나 문양도 색깔도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복이라는 것은 옷, 의복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쓰개부터 장신구, 띠, 신발까지 전부 다 풀세트로 입어야지 한복 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막 가지고 왔는데도 꼬마 딱지 그림들이 마구 붙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AI가 공부를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될 거여서 사실 학교에서는 한국복 식사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이름 외워가지고 맨날 시험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외워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공부를 다 해버리면은 저희는 뭘 가르쳐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아이템의 이름과 그 착장의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너무나 오래된 역사의 상황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아이템이 시대에 따라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해요. 얘네 옷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AI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한복의 것들을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아주 그 전통 한복이 디지털로 복원이 되는 전통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지금 원삼이라고 하는 옷인데 조선 중기에 이다나라는 사람의 부인의 옷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이 낡고 이렇게 막 헐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입었는지 구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실제로 입어보면은 옷이 상할 수 있잖아요. 실물이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가상으로 이제 착장을 할 수 있게끔 옷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상 차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옷만 만든 게 아니라 허리 대대도 만들고 댕기도 달았고 비녀도 같이 꼽아요. 그러고 요 속옷을 입고 노랑 저고리 입고 그다음에 견막이라고 해서 그다음 초록 저고리도 입고 위에 원삼을 입고 하라고 하는 이 단계별의 상황들을 입혀보니 이 옷을 입히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복원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 1차원적인 옷을 보다가 3차원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모습이죠. 이번에는 3D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한복 대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제 왕실 한복, 성인 한복, 아동 한복으로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 포털에 들어가면은 한복 보기에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착장된 모습을 360도 뺑 돌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은 이 앞모습만 보실 수 있어요. 전시장에 가면은 뒷모습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뒷모습까지 쭉 보고, 아, 머리부터, 머리에는 이런 관을 쓰고 신발은 저렇게 빨간색 그 버선을 신는구나, 뭐 해를 신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옷 위에 이렇게 빨간색 포를 또 입어요. 그리고 원유관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패슬 같은 장신구도 하고 대도 하고 홀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360도 보면서 훨씬 입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만 보던 옷을 또는 박물관에서 전시 단면만 보던 것들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이미지 회전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제공된 정보들은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가지 아이템, 뭐 관모면 관모, 대면 대 이것들을 하나씩 개별 아이템으로 또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는 정보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신 상태가 된 셈입니다. 또 이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홍보 방안으로들 많이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인 패션쇼가 힘들어지고 이제 고객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 패션쇼가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쇼를 잠깐 보실게요. 이런 고궁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패션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각 브랜드들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옷을 아바타에 입히고 이렇게 워킹도 하고 지금 보면 약간 조악한 기술이라고 그 사이에 많은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복의 패션쇼를 실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의복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이는 요분은 가상 모델이에요. AI로 만들어진 한복 모델인데 약간 그 가상보단 그래도 실물 같고 실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상 같고 그 언저리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상의 모델에게 한복을 입혀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복 브랜드 다나와 리슬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NFT도 만들어갖고 우리 한복이 그냥 너무나 진부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고 이런 디지털라이즈된 홍보도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들 보이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꽤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이 시기에 나타난 조금 이례적인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홍보라고 하는 차원뿐 아니라 이제 디자인 개발이나 제품 등 조금 더 실질적인 분야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들이 3D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 제품 개발이에요. 실제로 이제 3D 글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복을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소재를 지정을 하고 패턴을 지정을 하면은 녹색깔로 이렇게 문양 있는 거 집어넣고 이렇게 빨간색 치마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요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저고리 하나 ቄ끼 안 만들어도 되고요. 치마 주름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익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패턴 다 만들어야 되고요. 저고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한복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다 패턴도 만들어야 되죠. 또 각 시기마다 소재가 달라요. 남자, 여자, 뭐 색깔도 달라요. 문양도 뭐 구름 문양도 있고 용무늬도 있고 엄청 많은 문양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데이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돈이고 시간이고 그런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닥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시장에서 아직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기술은 있는데 아직 시장의 수요로 인하여 조금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상 한복 착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패션 시스템에 지금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한복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꿀로로 만들어진 옷들을 만들면 이게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맵핑을 해보면 나한테 이거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그럼 확인해보고 그러면 진짜로 막 결혼할 때 기억나시죠? 한복집 가가지고 막 다 천 대보고 옷 맞춰보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먼 지역에서도 해외에서도 충분히 맞춤도 가능하고 하는 이런 가상 한복 착장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한복 디자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한복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디지털 기술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전통 복식을 하거나 문화 전통자가 들어있는 분들이 그렇게 디지털하고 잘 안 치네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쪽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AI를 통해서 한복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서 조선시대 왕의 옷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이고. 왕의 옷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그럴 듯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왕비를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좀 괜찮은가? 되게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일상복을 한번 그려줘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고 일반 여성을 그려줘라 그랬더니 이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만드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금세 그려줍니다. 저희 왜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걸 자세히 보면은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요 분 보시면은 한국의 사극에 보는 모습이랑 사실 좀 다를 거예요. 요렇게 금칠 많이 되어 있는 이 익성관을 쓴 왕은 보시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직선의 깃에 용포가 달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허리 부분에 띠를 맸는데 막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전통 한복의 의례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이렇게 양쪽 다 용이 막 붙어 있는 이런 비녀는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에 보요 같은 요즘에 티아라 그 왕관 같은 거를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흡사 한복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한복이랑 뭐가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일반의 뭐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또 무늬가 또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 정말 저렇게만 입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거대 AI 연계 활동을 통해서 전통 한복 3D 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오류가 많고요. 너무 편향적이에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자기가 아는 정보 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한복을 위한 AI 학습용, AI로 공부시키는 그런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가? 중국이랑 일본 옷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보면은 일본 옷은 무늬도 막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옷들도 꽤 여러 가지 장식들, 허리띠도 들어가 있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보면은 성인 남자 여자 옷은 그런데 아이들의 옷은 좀 너무 심플하죠. 근데 한국인 옷을 보면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일단 결정적으로 남자의 너무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 무슨 치마를 위에 입은 것 같아요. 저거는 아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 아이도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런 육한모를 쓴 거는 저런 류의 모자를 이렇게 육한모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중기 이후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조금 이상해요. 저고리 길이도 남자아이인데 아무리 애니메이션이지만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성인 여자나 아동의 모습을 봐도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조금 데이터의 구현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AI 디자이너에 의해서 직접 한복이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복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비전문가인 AI 디자이너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브랜드들입니다. 뭐 아디다스도 있고요. 노스페이스도 있고요. 저 노스페이스 저렇게 패딩된 저고리는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하고, 저 버버리 보찜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창작에 의해서 한복 디자인이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복에 보면 이렇게 길게 섭선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성선이 중간쯤에서 끊겼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한복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은 저렇게 그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오류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법이나 착장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혹시 또 다른 오류를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 맞아요, 맞습니다. 와. 네. 여기 보시면은 기세 방향이 뒤집어져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보이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AI가 생성해 놓은 한복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 귀 뒤집어진 거랑 뭐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AI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 이게 한복 맞나? 새롭긴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 한복이라고 봐줘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은 제가 선물 드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주시면 제가 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전통 한복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빨리 손. 네,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맞아요, 맞습니다. 와, 너무 빨리 맞추시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면은 고름이 빨간색, 까만색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AI 한복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한복 디테일 많이 틀리고요. 사실 여기 보면은 많은 부분이 오류이긴 해요. 저희가 한복에서 흔히 보이는 문양도 아니고요. 저렇게 장미꽃 문양 이걸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색깔의 조합도 사실은 한복에서 많이 보이는 조합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자 한복을 그려줘라라고 했을 때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남자의 뭐 반소매, 반수포에 이렇게 색동 같은 거 들어가는 성인의 옷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대를 묶지도 않고요. 직령에 용보가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뜻 보면 한복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 놓는 게 동양, 중국, 일본, 한국의 그 어디매쯤에 이렇게 옷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AI 플랫폼에서 만드는 옷들이 한복, 일본, 기모노 뭐 이런 거 다 죄 섞어 놓은 오류들, 이 혼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포토샵 AI에서 한복을 그려라 라고 했더니 이런 일본 옷을 그려놨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깃이 바뀌거나 고름이거나 또 치마의 트임, 저희는 치마가 트여져 있는 옷인데 치마 뒷부분이 이상하게 트여져 있거나 뭐 이런 모습도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한복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조형미가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이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바른 한복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통 한복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되고 이제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AI에서 생성된 이런 한복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것도 잘못됐고 왜곡이 있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든 한복 이미지가 계속 재생산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상한 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전통 한복이랑 AI 한복을 비교를 해보면 전통은 당연히 고유한 특성을 계승하고 장인의 손길과 감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들이 이제 미의식으로 보이겠죠. 게다가 이제 소재와 염색 이런 부분들도 전통적인 색감과 질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뭐 시대, 성별, 나이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한복도 보여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착장까지 다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저희가 제도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형화된 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AI 한복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AI 한복은 그러니까 디지털 렌더링으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들을 막 해내요. 그리고 뭐 패턴도 생성도 다시 하고 변형도 다시 해서 굉장히 희한한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방이기 때문에 조합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으면 오류를 만들어내고 국적 불명의 이런 이미 왜곡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 아주 계속 한복 이미지면 비슷한 한복 이미지만 색깔 바꿔서 계속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서양인들 눈에 보기에 되게 특이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문양이나 소재나 이런 디테일한 조형 요소들이 섬세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착장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마 이 이미지들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이미지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덤에서 보여주는 저 갓의 이미지가 너무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갓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오늘 이제 이 강연의 주제 포스터도 갓이 있는 이런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이 서양에서 보여주는 이런 관심이 전통 한복의 이미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저 애니메이션 영화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기도 저렇게 갓쓴 그 흑립의 갓을 쓴 보이밴드가 등장을 하고요. 또 저게 인기를 끄니까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저것도 그렇게 입어보고 체험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넥슨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게임의 홍보 영상인데 저기도 흑립을 쓴 이제 캐릭터가 등장을 전우치 전을 활용한 게임인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갓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흑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색깔도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 백립도 있고 그리고 재료도 대나무로 만든 중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날 저렇게 갓 넓은 까만색 갓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분에 따라도 다르고 시대에 따라 높이도 챙의 넓이도 다른데 맨날 저 모습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맥락 상황이라는 게 고려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면서 가상한복이 컨텐츠 개발자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콘텐츠 개발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흥행이나 콘텐츠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입는 의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또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도대체 한복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냐,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한복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글로벌한 AI 체계에서는 한국인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AI 만들면은 일본인도 저기 어디 브라질에 계신 분도 한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복에 내재된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가? 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의 관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복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복을 짓는 마음, 저희 이제 흔히 말하듯이 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복을 짓는다라는 말하고도 이렇게 병치가 될 만큼 옷을 짓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옷에 굉장히 중요한데, AI 한복에 그게 과연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을 때 한복 입으시는 분들이 뭐 불편하다고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한복 입으면 굉장히 이렇게 단정해지고 사람이 차분해지고 이런 태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한복을 입는 태도를 AI가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세대를 넘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게 AI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20년 차 한국 복식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공부 너무 열심히 시키면 이제 AI가 저희 선생님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전통이 계승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공예하시는 한복 장인들 계시잖아요. 이제 기술자가 기술을 연마했던 그 시간 이상으로 이제 AI가 이 기술들을, 자수 기술, 봉제, 바느질 기술들을 습득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전통이 과연 계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가상 한복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데 실제 한복이 그러면은 위축되나? 아니면 더 확산이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AI 한복은 아까 본 것처럼 이미지 같은데, 그러면 이 이미지도 우리가 아는 한복의 범주 안에 넣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막 들고 있을 때 2023년도에 저에게 그 인공지능 학습용 한복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뭔가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제로 AI 학습용 한복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한복 데이터 수집의 방안과 구축의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통 한복 3D 데이터 구축의 목적은 이제 AI가 전통 한복, 그 한복과 장신구라고 하는 그 두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3D 이미지 생성을 하고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이제 공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생성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이제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구축의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AI 3D 데이터 수집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이미 온라인 상에 많이 한복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닥 온전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실제로 사람한테 하나하나 옷을 다 입혀서 새로 이미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제 각도별 분절을 하고 카메라 각도를 변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이제 카테고리 수집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다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에 100만 장이에요. 이 100만 장의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의복을 수집을 하고 사람한테 입혀서, 또는 이제 바디 대에 놓고 미착장 아이템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은 착장과 미착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사람한테 입힌 옷과 이제 이게 플랫하게 티바라고 하는 그 바에 하는 실제 옷만 이미지 수집을 한 것, 장신구도 마찬가지로 착장과 미착장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 구축의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집을 위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정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고 이제 그걸 학습용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AI 모델에 모델링을 해서 얘를 공부시키는 이런 전체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집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이 수집의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입은 모습과 이렇게 대에 저고리 하나, 바지 하나, 치마 하나를 입혀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여기 수집된 사진 이미지를 구획을 정해서 이제 얘를 로우 데이터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얘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자고 얘는 누가 입었고 이건 어떤 상황이고 얘는 소재가 뭐고 뭐 문양이 뭐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 소스 데이터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AI로 공부를 시키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예, 힘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통 한복을 가리키려면 얘를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은 겉옷과 우옷 위에 있는 덧옷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뉘었고 아래 옷이 뭐 치마, 바지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걸로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장신구는 머리 장식, 여자는 머리 장식을 하죠. 뭐 떨잠, 비녀 이런 것, 뭐 댕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쓰개, 그다음에 허리 장식, 뭐 놀이개, 주머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허리에 띠, 그다음에 뭐 토수 같은 그 부속품 그리고 신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들마다 이러이러한 옷들을 수집을 하자. 이 옷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템들을 무수하게 적어놓고 이제 이거에 맞는 옷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사실은 이 옷들을 다 수집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옷들을 수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아이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대여를 했을 때 대여의 가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속옷이랑 버선은 사실은 배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인체에 직접 속옷을 입고 촬영을 하기가 곤란했었고 전체 착장 상태에서 버선은 이제 이미지를 취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배제를 하고 나머지들을 장신구까지 총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것들을 메타데이터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 메타데이터를 뭐 시대는 어떻게, 시대는 조선, 우리가 아까 한복 개념의 말씀드렸던 거죠. 삼국시대부터 진행을 하는데 사실 거기는 옷을 절대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AI한테 학습을 시키기에는 오류가 너무 많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 나타난 한복을 공부를 시키기에는 그 옷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희는 그거를 공부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조선시대부터 공부를 시키자라고 해서 조선 전기, 후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이렇게 4가지 시대를 나누어 공부를 시켰고 성별은 남성, 여성, 성인, 아동, 뭐 신분은 왕족, 관리, 특수계층 그리고 전체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것 착장 상황에는 의례복, 관복, 일상복 이렇게 나누었고 조형 정보로는 소재, 문양, 장식 기법, 색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수집을 하는 현장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2D의 상황에서는 이런 대에다가 천릭이나 이런 큰 옷을 거는데 저 옷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원삼 같은 경우는 한쪽 소매가 한 150cm, 양쪽 하면 3m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른 몇 명이 올라갈 만큼 커다란 원반 위에 저 대를 올리고 얘를 이렇게 360도를 이제 밑에 판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쭉 찍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제 찍고 중간에서 찍고 아래에서 하방에서 올리는 카메라로 찍고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찍는 게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각가지 아이템들마다 이제 형태가 다르니까 얘네들 맞는 거치대들이 다 필요해요. 큰 옷은 큰 옷대로 또 뭐 바지는 바지대로 장신구는 장신구대로 다 다른 거치대 형식들을 만들어서 이미지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D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크로마키 배경에 이제 손을 벌리고도 있고 앉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찍었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입을 수가 없어서 마네킹으로 이제 이미지 취업을 했고요. 이제 한복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입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다 보니 착장의 형식도 굉장히 달라서 이것들을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옷을 직접 입혀주셔서 이미지 취합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세 및 각도 변화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렇게 취합을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한쪽에서 보는 이미지가 아니라 360도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저 이미지 따라서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저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지 얘네가 한복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고름 있는 전면부밖에 그림을 못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각도 변화를 줬었고, 이제 방향도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 그리고 손도 이제 포즈도 달리해서, 왜냐하면 한복이라는 옷이 평면에 있던 옷을 사람의 인체에 입으면은 그 평면이 입체화 되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지고 트임이 벌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즈에 따라서 얘가 주름이 어떻게 되는지, 트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의복이라는 게 너무나 개인적 영역이잖아요. 옷들마다 이게 정말 그냥 저고리라고, 조선 후기의 저고리라고 하지만 너무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그 카테고리 나누기에 너무 불명확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AI 쪽에서는 공부를 잘 시키려면, 얘가 점수를 좀, 공부 학습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카테고리를 좀 단순화해야지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왜 받아쓰기, 뭐 이렇게 한수도 받아 올림 내림 하면 공부 성적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카테고리가 계속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의복의 특성상 카테고리 나누기 굉장히 곤란했던 거. 그리고 저희는 특정 시기나 특정 신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왕의 옷은,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면복이라고 하는 옷은 굉장히 몇 개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옷이. 그러면은 그 옷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수직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얘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학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왕이 옷이니까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듣고 보니 이제 또 AI 기술이 발달해서 가중치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중요하다고 공부시키면 된대더라.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은 아마 AI가 한복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저고리 치마, 아까 고름도 틀리고 깃방향도 틀리는데 신분복식이 웬 말이고 성별에 따라서 가리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공부를 해도 보니 얘를 좀 단계별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현품을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재현품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조선 전기에 재현품을 했을 때 뭐 소재나 문양 같은 것이 현재에 사용되었던 것들 가지고 재현을 해서 뭐 사극에 사용을 하거나 이제 뭐 고증을 하기 위한 행사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류가 많다기보다는 이거를 진짜 신뢰할 만한가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소재나 문양, 색상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지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형태 중심의 이미지 수집을 해서 가르치는,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미지 생성에 들어가면은 그 소재나 색상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막 시키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진짜 AI 기술은 한복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일까? 아니면은 오류투성이에 이제 회방꾼 노릇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위험이 물론 있어요. 위험이 있어서 전통을, 고유성을 굉장히 단순화할 수도 있고 왜곡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만 학습을 시키다 보니 문화적 맥락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뭔가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제품 개발의 비용도 줄여서 제품화도 할 수도 있고, 또 세대를 넘어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세계인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은 기존의 한복에서 보지 못했던 충분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복 유무를 디지털 복원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복식이 섬유다 보니 훼손의 방향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복원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예 기술도 마찬가지이고요. 공예 기술자들이 연로하셔서 점점 기술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 계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AI 활용을 하면은 한복이 좀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이제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이에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민만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과 이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게 균형을 잡는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점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전통의 고유성은 지켜야 되지만 이제 AI 기술이 혁신을 수용하는 그런 균형점을 그 정체성과 기술의 진보 이 사이의 조화를 우리는 어떻게 취하겠느냐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맞춰가고자 하는 합의, 좀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합의를 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 10개월간 같이 이제 기술자들하고 같이 전통복식 연구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기술의 언어와 한복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저분들이 아는 거는 저고리 치마밖에 없어요. 우리는 AI 관련된 거는 A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뭐 아예 말이 다르고요. 근데 한 10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과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제쯤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에 대한 합의를 갖고 있는 주체들 간에 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돼서 좀 지속적으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통, 아까 언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어를 좀 번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디지털의 언어를 번역을 하고 전통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도도 중요한데 견제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좀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해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상하구나 바꿔야겠다 받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시도와 견제가 소통이 잘 일어나면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려지려면 이제 학계와 정부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영위되는 게 아니다 보니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한복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한복의 정보를 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좀 잘 요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술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AI 개발자 분들도 사실은 문화나 전통의 언어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고 이게 어느 맥락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AI 개발자들이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진지한 접근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거에 적합한 한복의 모델에 적합한 이제 AI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방향성을 제안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전통 한복 인력 그리고 전통과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력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제 다학제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윤리적 AI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분야에서도 이제 문화적 맥락과 윤리를 고려한 AI 설계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제 이후의 AI 설계들이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곡의 문제, 편향성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디지털 코드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희망사항이에요. 저게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한복에 대한 생각이 겉껍데기만이 아니라 한복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한복의 아름다움이던 가치던 이걸 어떻게 코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학자든 대중이든 개발자든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복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한복은 살아있는 전통이죠. 전통이라는 게 과거의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전통으로서의 한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존도 하고 계승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아마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복이 고유성도 있고 정체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중적 관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대중들의 호기심에 관심에 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지킬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이냐, 결국은 누군가 정해주는 몫은 아닌 것 같아요. 학자가 이렇게 해라, 정부가 여기까지는 한복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이제 그 뜻을 모아줘야지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AI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서구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과 혼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어쨌든 AI 상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AI 기술이라는 게 이제 조력자냐 회방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 쓰면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잘 쓰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한복의 특수성에 적합한 그런 AI 기술을 잘 개발해 주시면 앞으로 상호 협력해서 좋은 AI 상의 한복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한복이 실제 한복 발전에도 계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쭉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 한복과 그 AI 기술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미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이제 한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셨고 AI 안에서 한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보셨으니 이제 한복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로 이어가는 한복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